진짜 대폭락이 오는 걸까요? 돈나무 언니가 1,000억을 던졌습니다. 며칠 전 월가에서는 조용하지만 묵직한 일이 있었습니다.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터 대표가 단 하루 만에 메타, 엔비디아, AMD, TSMC, 알파벳, 넷플릭스, 빅테크 주식을 무려 1,100억 이상 매도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캐시우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는 2014년 캐시우드가 설립한 미국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주식에 대신 투자해주는 회사입니다. 일반 자산 운용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펀드가 지금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하는 반면 아크는 5년, 10년 뒤 세상을 바꿀 기업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AI, 로봇, 유전자 편집, 우주기술, 블록체인. 지금은 비싸 보여도 미래엔 핵심이 될 기술을요. 아크의 대표 상품이 바로 ARKK, 정식 명칭 아크 이노베이션 ETF, 테슬라, 줌, 로쿠 같은 혁신 기업을 담고 있습니다. 캐시우드가 돈나무 언니란 별명을 가진 건 2020년, 2021년입니다.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던 2020년 3월 대부분의 투자가 공포에 떨며 주식을 팔 때 그녀는 오히려 테슬라를 대규모 매수했습니다. 당시 테슬라 주가는 지금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크는 2020년 한 해 동안 플러스 150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해 S&P 500은 플러스 18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수익률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월가의 아이콘이 됐고 한국에서도 돈이 나무처럼 자란다. 그리고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2022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성장주에 미치는 영향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미래 수익이 현재 가치가 낮아져서 지금 당장 돈을 못 버는 성장주의 주가가 특히 많이 떨어집니다. 아크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75%까지 하락했습니다. 1억 넣었다면 2,500만 원이 된 셈이에요. 그녀는 하락 중에도 테슬라를 계속 매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손실이 더 불어났습니다. 이 경험이 중요한 이유, 아크의 전략이 가진 양날의 검의 성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를 때는 시장보다 훨씬 많이 오르지만 내릴 때도 훨씬 많이 내립니다. 2025년 현재 아크는 연초 대비 마이너스 9.13을 기록 중입니다. 이 배경 위에서 이번 대량 매도가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크는 무엇을 대체 얼마나 팔았을까요? 종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월 27일 아크의 주요 ETF 세 가지입니다. ARKO, ARKK, ARKW입니다. 동시에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특정 종목 하나가 아니라 AI 기술주 전체에 대해서 포지션을 줄인 겁니다. 왜일까요? 악재를 한번 종목별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메타입니다. 법적 리스크의 시작입니다. 메타가 SNS 중독 관련 소송 2건에서 패소하면서 구글과 함께 600만 달러, 즉 90억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90억? 메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선례입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국에서 수천 수만 건의 소송이 동시에 터질 수 있고 이때 메타가 가져야 되는 부담은 누적으로는 수조에 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AI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의 신호입니다. 구글이 터보 컨트롤한 AI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메모리 사용량을 기존 대비 6분의 1로 줄이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GPU가 비싼 이유 중 하나가 이 고성능 메모리 때문인데 이게 AI 메모리를 훨씬 적게 써도 된다면 GPU를 많이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우려에 엔비디아 주가는 4%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은 AMD와 TSMC입니다. 이 이유는 공급망 불안 때문입니다. 가격 상승과 부품 부족이 겹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TSMC는 현재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는 폭발적인데 공급이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거시 환경을 보면 더 복잡합니다. 이란의 갈등의 장기화와 유가 급등이란 이 거시 압제도 같이 겹쳐졌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데이터 센터 비용도 올라가고 AI 기업들의 수익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캐시우드가 팔았으니까 나도 팔아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보다 정보와 분석 리소스가 훨씬 많습니다. 대규모 매도는 내부적으로 뭔가 상황이 바뀌었다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단일 종목이 아니라 섹터 전체를 동시에 줄였다는 것, 기술주 전반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캐시우드도 틀린 적이 많습니다. 2022년 테슬라 하락장에서 계속 매수하다가 큰 손실을 받고 아크의 장기 수익률은 오히려 S&P 500보다 더 낮습니다. 또한 악재는 이미 주가에 상당히 반영됐단 말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4% 빠진 상태이고 악재가 나왔을 때 파는 게 가장 나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분할 매수입니다. 지금 사고 싶으시다면 이 가격이 바닥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번에 사지 말고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조금씩 분산해서 사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기 관점 유지입니다. 단기 악재로 AI 산업이 통째로 붕괴지진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AI 연선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 목적 확인입니다. 1, 2년 내에 써야 될 돈이라면 지금은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비중을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5년 이상 장기 투자자라면 이런 조정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사야 하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외국인의 대량 선물 매수 신호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께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버튼 누르셔서 신호 꼭 확인하십시오.